시간 수업할 내용은요, 대형 카메라, 뷰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뷰 카메라를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당연한 얘기고요. 뷰 카메라라는 게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중형 카메라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 대형 카메라, 이 뷰 카메라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 대형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이 사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부피가 커가지고 휴대하기가 좀 불편하고 조작하는 게 좀 약간 번거롭고 까다롭다라는 거 말고는요, 그렇게 어려운 조작 방법, 특히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 비하면 기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대형 카메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카메라라든가 렌즈도 최상급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디지털 카메라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구입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크다라는 게 좀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대형 카메라는 사이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4 곱하기 5인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4, 세로가 5 해서 인치예요. 우리가 소형 카메라를 말할 때는 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4, 36 미리.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센치라고 그랬습니다. 화면 사이즈의 단위가 센치라고 그랬는데, 이 대형 포맷으로 오게 되면 화면 사이즈의 단위가 인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5x7, 그래서 4x5 그러죠. 4 곱하기 5인치의 필름을 사용하는 4호 카메라가 가장 작은 대형 카메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에는 이 4호 카메라를 상당히들 많이 썼었어요. 대형 카메라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카메라의 기본적인 흐름이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진가들이 뭔가 좀 다른 차별화를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일단 내용적인 면을 떠나가지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문 사진가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당당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 시절에 와서 이 대형 포맷을 사용하는 전문 사진가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4x5가 아닌 기본적으로 8x10 카메라를 쓰는 그런 사진가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x10이라는 거는 레터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프린트 할 때 쓰는 건 A4 용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터지라고 해서 그게 가장 표준적인 용지 사이즈인데, 이 A10이라는 인치에 8 곱하기 12인치 필름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레터지 사이즈만한 그런 형태의 필름이 한 장이 나니까 4 곱하기 5인치 필름에 4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호가 A10 카메라 필름의 4분의 1 정도 크기다라고 하면은 A10 카메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학원할 때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바디는 갖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5x7이라고 중간 4.5 카메라, 5.7 카메라, 8x10 이렇게 있고 11x14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5x7이라고 5.7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많이 쓰는 카메라 종류는 아닙니다. 그래도 쓰는 사람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일반적으로 뷰카메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이즈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대형 카메라는 이 구조에 따라서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이게 스탠다드 뷰 카메라라고 해서 또는 모노레일 뷰라고 합니다. 그 레일이 하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초점을 돌려서 이 전후진 운동을 하거든요. 벨로우즈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대형 카메라들은 다 이 주름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 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디움 카메라, 그러니까 중형 카메라나 소형 카메라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면 초점 링을 돌려주는데, 이건 벨로우즈 크기로 이거를 압축했다, 풀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초점을 맞추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레일이 하나로 돼 있어서 모노레일 뷰 또는 스탠다드 뷰 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삼각대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동성이나 휴대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스튜디오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카메라가 이 스탠다드 뷰, 모노레일 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장 일반적인 뷰 카메라고요. 뭐 5x7이나 8x10이나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필름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뒤에 필름 홀더 들어가는 이 뒤쪽이 굉장히 커지고, 렌즈는 이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4호 사이즈, 이게 지금 4호 사이즈인데요. 4호는 전면이나 후면이나 사이즈가 거의 같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스탠다드 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뷰 카메라 자체가 약간 휴대성이나 이게 떨어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휴대성을 겸할 수 있고 이동하기가 좀 편리하게 만든 뷰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게 필드 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필드 뷰 카메라라고 돼 있고, 요 앞에 렌즈 보드 쪽이 뒤에 필름 홀더 쪽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집어 넣고요. 이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으면 그 사각형 박스로 아주 딱 규모가 짜집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해요. 대신에 렌즈를 낀 상태에서는 접을 수가 없고, 렌즈를 빼고서 접어갖고 나다가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저기에 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는 스피드 그래프라고 그러나 이름이 이 4호 사이즈 크기입니다. 4호 사이즈 크기인데, 일반적으로 소형 카메라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포맷 자체가 대형 포맷, 특히 작아야 4호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스피드 그래프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이 필드 뷰하고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옛날 사진가들은 저걸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이런 대형 카메라를 들고 스냅샷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옛날에 이거 다 손으로 들고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으로 들고 찍을 만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스탠다드 뷰보다는 좀 더 이동성이나 휴대성이 좀 뛰어난 이런 거고, 근데 대신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뷰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하고 틀린 게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브먼트. 그래서 렌즈 보드나 뒤에 백그라운드 쪽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스 폴, 시프트 스윙, 틸트 이런 걸 해주면 그 대상의 왜곡 수정이라든가 초점면 이동을 갖다가 편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펜 포커스라 그러면 조리개를 조여주고 아웃 포커스라 그러면 조리개를 열어주고, 지금 필름 사진 입문에서는 아직 그 가격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조리개나 거리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초점면도 바꿔주고 왜곡도 수정해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특히 커머셜 사진이라든가 건축 사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카메라들이 이런 대형 카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리하면은 앞에서 봤던 스탠다드 뷰하고 이런 구조로 갖고 있는 필드 뷰가 있다 해서, 이런 필드 뷰는 이 무브먼트,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무브먼트 기능이 스탠다드 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풍경이나 정물 쪽에 인물 사진 쪽에는 필드 뷰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스탠다드 뷰 같은 경우는 그 커머셜 상업용 사진이나 건축 사진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대형 카메라라는 게 그 완성도는 좀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진 한 장 찍는데 시간이 아무리 빨라야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참 좀 찍어 볼 때는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 대충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15분에서 20분, 좀 빨리 하면 10분 정도에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삼각대를 일단 세워야 되겠죠. 삼각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 수평을 맞춰줘야만이, 이따가 말씀드릴 무브먼트라는 걸 해줬을 때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카메라의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무브먼트를 해도 잘못된 그런 조정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트라이포드에 세팅한 다음에 제일 먼저 수평을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조리개하고 셔터를 완전 오픈,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조리개하고 셔터를 완전히 개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룩배라는 게 있습니다. 룩배. 지금 스크린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물론 파인드 푸드라고 그러나요? 이게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있으면 이 룩배 돋보기로 화면을 확인하기가, 이게 짧은 돋보기 갖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또 긴 룩배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검정천을 뒤집어 쓰고 본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반사경이 붙어 있지 않은 그냥 통짜로 된 주름마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상하 좌우가 거꾸로 맺힙니다. 대형 카메라는 거꾸로 맺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파악하고 프레임을 잡고 하는 게 또 화면이 굉장히 어둡고요. 그래서 조리개라든가 셔터를 다 열어야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고, 또 정확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게 매트 스크린이라고 나중에 초점 스크린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뷰 카메라의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다 매트 스크린이에요.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확하게 초점 스크린만 가지고는 약간의 그런 정밀도, 그러니까 정확한 초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돋보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초점을 맞춰준 다음에 다시 셔터를 닫아주고 조리개를 세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노출을 재서, 그러니까 익스포저 메터라고 해서 이런 카메라에는 노출계가 카메라 안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하다못해 필름 카메라, 기계식 카메라나 이런 데는 다 노출계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런 대형 카메라 포맷에는 노출계가 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형 포맷에도 노출계가 설치되지 않은 카메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를 쓸 때는 이 노출계를 독립된 이 노출계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부분은 노출계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여튼 노출을 맞춰갖고 셔터하고 조리개를 세팅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셔터 값이 몇이고 조리개 값이 몇이다라는 걸 해주고, 셔터를 닫아줘야 돼요. 셔터를 닫아줘야 됩니다. 셔터를 닫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셔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필름 홀더를 열어버리면 빛이 그냥 찍히기 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셔터를 닫아주고 조리개하고 셔터 값을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필름 홀더입니다. 이 초점 글라스 쪽에다가 필름 홀더를 꽂아야 돼요. 그래서 삼각대 카메라를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 필름 홀더를 끼기 위해서 초점 스크린 쪽을 이렇게 벌렸을 때 카메라가 움직여버리면 프레임을 다시 잡아야 되죠. 이 필름 홀더를 집어넣으면 이 스크린이 막혀갖고 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단단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조심을 해가면서 필름 홀더를 꽂고 필름 홀더 앞부분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터를 닫아놓지 않으면 요걸 열었을 때 찍지도 않는데 지금 빛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촬영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셔터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요 과정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그 정밀하고 조심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라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15분, 20분, 빠르면 10분, 뭐 더 늦으면 30분도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촬영할 수 있는 그 촬영량은 야외에 나가서 사진 찍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일반 소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보다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상을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하고 독립된 노출계로 노출을 다 직접 하다 보면은 그만큼 정밀하고 정성을 들여서 집중력이 생긴 상태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결과에서 완성도는 다른 포맷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규모가 크고 휴대성이 떨어지고 막 굉장히 복잡하고 그 뭐예요? 하여튼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는 좀 힘든데 그래서 굉장한 인내심과 끈기가 있지 않으면 쓰기가 힘든데 또 찍고 나서 현사 끝난 상태에서 필름을 보면은 계속 찍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우수한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대형 카메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셔터하고 조리개에 대한 기능만 알면은 기본적으로 풍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무브먼트라는 걸 안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노출 맞춰서 세팅한 다음에 셔터만 누르면 되는 거라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한 사진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대형 카메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걸 무브먼트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프론트 쪽이나 백 쪽이나 위로 올라가는 걸 라이스, 밑으로 내리는 걸 폴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게 라이스 폴이라고 그러고 여기 지금 좌우로 화살표되어 있는 건 시프트예요. 프론트나 백이 그냥 이렇게 좌우로 수평이동 하는 것도 수평이동. 이 라이스 폴은 상하로 수평이동, 시프트는 좌우로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180도 이렇게 돌아가게 백이나 프론트를 이렇게 돌려주는 걸 우리가 스윙이라고 합니다. 스윙이라고 그러고 이 앞뒤로 이렇게 기울였다, 제껴줬다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틸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브먼트라는 건 크게 네 가지 라이스 폴, 시프트, 스윙, 틸트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초점면 이동 그러니까 어디에다 내가 초점을 맞춰서 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절해주는 초점면 이동을 해줄 때라든가 특히 또 뭐예요? 우리가 그 건축물을 높은 빌딩을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름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래는 넓어 보이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서 결국에는 꼭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건축 사진에서 실측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이 무브먼트를 이용하게 되면 그 밑에 건물의 아랫면과 윗면이 똑같이 수직으로 찍히는 그러니까 실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런 무브먼트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거울이나 반사가 되는 배경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거울에 카메라까지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셀프 포트레이트라든가 뭐 반영이라는 개념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사진 찍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시프트인가 그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브먼트를 해주면 그 정면으로 거울을 바라다보고 찍어도 카메라는 빠져버린 이런 현상. 그래서 이렇게 초점면 이동이라든가 대상의 왜곡 수정을 주 목적으로 했을 때 해주는 게 이게 무브먼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필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탠다드 뷰처럼 이렇게 이 무브먼트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살짝은 돼요. 살짝은 되지만 이 스탠다드 뷰처럼 확실하게 무브먼트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필드 뷰 같은 경우는 풍경이나 정물이나 인물 사진처럼 무브먼트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고 야외에서 주로 쓰는 거고, 이렇게 이런 거는 뭐 건축 사진 찍으려면 야외에서도 찍지만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촬영할 때 커머셜 상업 사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스탠다드 뷰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뷰 카메라 갖고 작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무브먼트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뷰 카메라 이런 스탠다드 뷰로 실내에서 상업 사진을 하는 그런 광고 사진이나 이런 걸 다시 찍는다 그러면 아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만 제대로 익숙해지면 대형 카메라를 그렇게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샤인 플러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꼭지점이 면이 일치되는 점에 맞춰 놓으면은 조리개를 열든 어쩌든지 간에 초점이 다 선명하게 맞는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걸 샤인 플러그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하려면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하고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와이드 쪽 광각 렌즈를 사용해야지 사는 게 좋다라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지만, 이 샤인 플러그 법칙이라는 건 세 면이 일치되는 점을 만들어냈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그 피사계 심도가 깊은 초점면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처럼 백이 이렇게 틸트된 상태, 그 다음에 프론트는 수평을 마치고, 그 다음 대상이 대각선으로 길어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무브먼트를 해주면 초점이 전체 화면이 선명해진다는 얘기고요. 이런 형태로 돼도 선명해진다는 얘기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필름면, 렌즈면, 피사체 대상면이 일직선으로 평행을 이루면 조리개가 개방이 됐든 어떤 간에 전체적으로 초점이 다 맞는 펜포커스의 화면을 만들어 주는 게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샤인 플러그 법칙이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렌즈만 가지고 대상하고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를 조절하고 초점을 조절했던 거하고 다르게 대형 카메라에는 이런 특징도 갖고 있다라는 점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구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사진사, 제가 유튜브 강의 멤버십 강의로 빼놓은 게 있는데요. 이 사진사에 보면 F64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펜포커스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진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엔젤 아담스하고 에드워드 웨스터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게 에이버에텐 카메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사진은 전부 다 펜포커스로 작업을 했다라는 이유가 작업을 했는데, 이런 대형 카메라에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에서 무브먼트하고 샤인 플러그 법칙이 대형 카메라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대형 카메라는 또 필름을 잘 넣어야 돼요. 필름 홀더가 이렇게 하나가 있죠. 앞뒤로 두 장이 들어갑니다. 앞뒤 두 장이 들어가고 필름 홀더 위쪽이 검고 밖에 쪽이 하얗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새로 꽂으면 화이트 쪽에 앞으로 오게 차광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홀더 그 캡을 다 껴줘야 되고,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검은 쪽으로 돌려줘야 나중에 이게 촬영된 필름인지 미촬영 필름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홀더의 이게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가 처음에 필름을 넣었을 때는 슬라이드 윗부분이 하얀색이 되게 넣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홀더를 빼줘야 빛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홀더를 빼서 뒤집어 갖고 걸쳐 놓은 다음에 셔터를 누르고 촬영이 끝나면 홀더를 내려주는데, 그때는 밖으로 나오는 게 검정색으로 나와야 이건 촬영된 필름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가 약속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름 홀더를 대형 카메라에 쓰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야외 촬영 나갈 때 만약에 필름 홀더를 10개 가지고 20장 가지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35mm 필름 36 같은 놈은 끝나지만 이 폴더 10장을 집어넣은
20컷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량이 많아지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짐이 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름 홀더에 그 슬라이드를 올린 다음에 먼지를 제거해 갖고, 우리가 저 필름을, 이거 시트 필름이라고 합니다. 커트 필름 또는 시트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에 쓰는 걸 롤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시트 필름이라고 하는데, 시트 필름에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 이걸 우리가 노치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노치 코드. 그래서 뭐 회사마다 감도별로 뭐 이 홈의 모양이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문가들 이렇게 노치 코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아 이게 무슨 필름 감도가 몇이다 뭐 이 정도까지 안 되는데, 글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되려면 필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져봐야 되겠죠. 하여튼 노치 코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노치 코드를 확인해서 필름 홀더에 삽입할 때 왼쪽 아래로 내려오게 노치 코드가 집어넣어줘야 필름이 올바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오른쪽 위로 가게 넣어버리든가 왼쪽 아래, 대체적으로 왼쪽 아래로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오른쪽 아래 왼쪽 위로 가게 되면 필름이 뒤집어서 꽂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도 필름이 반응하지 않아요. 감광 재료가 발라져 있는 쪽이 홀더 슬라이드를 올렸을 때 렌즈 쪽을 바라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기 위해서는 왼쪽 아래로 되게 필름을 꽂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필름이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하고, 이런 거 다 암실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암실 위에도 뭐가 있습니까? 저 체인징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암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암백.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손만 집어넣어서 필름을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넣다 보면 필름을 자꾸 손으로 주물럭 하면요, 지문,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아니면 또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필름을 자꾸 주물럭 하다 보면요, 지문이 묻고 막 이래갖고 나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좋은 사진을 찍었는데 지문 묻은 부분이 얼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서리를 잡고 잘 넣어줘야 되는 게, 또 아주 조심해줘야 되는 게 이 시트 필름을 필름 홀더에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이 제대로 된지를 보고 요거 캡을 닫고 이 슬라이드를 내려주고 윗부분에 이렇게 락거는 게 있어요. 열리지 않게. 그것까지 해주면 필름을 완벽하게 장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필름을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모르고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노치 코드가 확인을 하고 노치 코드가 왼쪽 아래나 오른쪽 위로 가게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이 이제 이 대형 카메라에 필름 넣는 방법이고요. 이 대형 카메라의 또 장점은 이 중형 필름 홀더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68 사이즈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중형 포맷이 세미판, 6판, 67판, 68판, 파노라마로 얘기하면 69도 있다고 그랬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68까지인데, 이 대형 카메라의 4호 카메라 4x5 되는 뷰 카메라에다가 이 필름 홀더를 꽂으면 6구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6구. 이 필름 홀더가 이 초점 스크린을 띄워내고 이렇게 아답터를 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지금 이제 나중에 즉석 카메라 배우겠지만 인스턴트 카메라, 우리가 폴라로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한참 필름 사진 시절에 폴라로이드 대형 포맷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형 카메라 뒤에 초점 스크린을 떼고 이거 같은 중형 필름에 필름 홀더를 꽂든가, 폴라로이드 홀더를 꽂아서 폴라로이드 촬영도 가능하고 중형 필름도 촬영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 이건 6구지만 67 사이즈도 가능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갖고 있는 게 대형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 홀더를 이용해서 중형 포맷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대형 카메라다. 그래서 단지 부피가 커서 기동성이나 휴대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단점이 있지만, 이 필름 포맷이 크고 그러니까 묘사력, 디테일, 해상력이 우수하고 정밀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결과물이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과, 다양한 필름 포맷의 액세서리 폴더를 가지고 다양한 포맷의 사진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런 대형 카메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초창기 사진가들 중에 이거 지금 위지라는 사진가입니다. 이 위지라는 사진가인데요. 이것도 저 20세기 빛낸 사진가 파트에서 들어가는 그런 사진가인데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필드 뷰인데 이게 스피드 그래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당시에 이게 1930-40년대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일반도 프레스 카메라라고 그래갖고 기자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후레쉬 벌브인데요. 그러니까 일회용이에요, 얘도. 벌브 한번 터지면 또 빼서 집어넣고 해줘야 되는 거고, 요게 터지면 이것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맨손으로 만졌다가 또 그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기다 또 시각까지 물고 이 사진을 앞뒤로 2장 찍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손을 찍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사진의 선배격인 양반들이죠. 그래서 위지라는 사진가도 대단한 사건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굉장한 사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20세기 빛낸 사진가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가는 그 알프레드 스트기리치라고 우리가 현대 사진의 출발점으로 보는 그런 아주 사진계를 대표하는 중심추 역할을 했던 그런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트그리치인데 이거 지금 포맷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형 포맷의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스냅샷이라는 사진을 최초로 시도했던 그런 사진가로 또 평가받고 있는 게 이런 사진가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형 카메라들은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고 삼각대라든가 이런 데를 받쳐서 좀 더 정밀하게 촬영을 해줘야 된다. 포맷이 큰 카메라지만 포맷이 크다 보니까 휴대성이 떨어지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찍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굳이 꼭 이렇게 따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셔라. 그래서 대형 카메라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35mm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필름 카메라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줘야 훨씬 더 자유롭게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더더욱이 포맷이 큰 이런 대형 포맷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을 해줘야 훨씬 더 숙달된 모습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뷰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